네, 이번 영상에서는 VS 코드에서 스프링 부트 세팅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스프링 부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VS 코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VS 코드 일정 버전 이상에서 해당 세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도 1.8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VS 코드에서 개발 환경을 이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요. JDK 같은 경우에는 1.8 버전 이상으로 사전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상 이제 하단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할 테니까요. 이전에 이제 JDK 설치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설치를 먼저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설치도 1.19 버전 이상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VS 코드부터 해서 설치를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VS 코드 설치된 이후에는 확장 설치들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요 확장 설치를 진행해 주게 되면 이 안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자바 서포트, 그리고 스프링 부트 툴스,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확장 설치까지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 디벨로퍼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요 확장 설치까지 해주게 되면 자바 익스텐션 팩, 코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니펫츠라고 해서 스프링 부트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모음들, 코드 조각들을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확장까지 같이 설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으로 화면을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때도 역시 확장 설치 중에 타임리프라고 하는 이 확장 설치를 진행해 주게 되면 타임리프 코드 조각을 자동 완성해 주는 어, 그런 확장까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VS 코드부터 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로 들어와서요. 구글에서 VS 코드라고 검색해서 VS 코드를 새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검색하신 다음에요. 제일 상단에 링크에 들어오시면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고요. 클릭을 해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설치 화면에서 동의합니다 누르고 다음, 그리고 기본 설치 경로에서 다음, 그리고 시작 메뉴의 폴더를 만들어 줄 건지 바로가기를 만들 건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도 이제 추가 작업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고 싶으시면 체크 누르시고 다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눌러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종료 누르면 실행까지 완료가 되겠는데요. 자, VS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러한 화면으로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영문으로 해서 UI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인식해 와서
한글 언어로 설치할 건지 언어팩을 설치할 건지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언어팩을 설치하고 다시 재실행해 주게 되는데요. 클릭해서 한글 언어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원하는 색상 테마가 있으면 테마도 먼저 선택하고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은 닫아 주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확장 설치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할 확장 설치는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확장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설치는 좌측에 있는 아이콘 메뉴를 선택을 해서 확장 아이콘 메뉴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스프링 관련된 확장 설치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 얘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설치하시게 되면 함께 있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서포트, 스프링 부트 툴스,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함께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 하나를 설치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요 4개의 확장 설치가 함께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설치가 되는 동안에 이어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 디벨로퍼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요 확장도 검색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스프링이라고 검색한 거에서 조금 내려오시면요. 여기 있거든요. 스프링 부트 디벨로퍼 익스텐션 팩. 자, 얘도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리프 또 검색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프라고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이제 다운로드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요 확장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타임리프 안에서 어떻게 작성하면 타임리프 문법을 이제 쉽게 짧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안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요 키워드들이 궁금하시면 확장 설치 검색에 들어와서 한번 코드 스니펫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장 설치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파일 탐색기로 들어와서 기본으로 사용할 작업 폴더를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 폴더에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 이 내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로로 폴더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경로를 복사해 와서 파일에 폴더 열기를 누르고 이제 방금 생성한 폴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 자, 그리고 체크박스 누르고 작성자를 신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기에 명령 팔레트에 들어가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정말 손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명령 팔레트로 들어가거나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 팔레트가 열리는데요. 이 안에서 스프링
initialize 라고 검색하면 뭐 스타터스, add status라는 옵션도 있고 create gradle project라고 하는 옵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create gradle project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가시면 이제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스프링 부트 버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2.7.9 버전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제 개발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바 언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com.alloa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alloa. 자, 그리고 hello라고 아티팩트 아이디를 이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티팩트 아이디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을 때 자동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생성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프링 부트의 메인 패키지로 해서 자동으로 폴더를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한번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자, 버전은 2.7.9 선택을 해주고요. 자바 언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아이디는 com.alloa라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hello라고 입력을 해서 아티팩트 아이디로 프로젝트 이름을 간단하게 hello 프로젝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징 타입을 진행하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지금은 바로 배포할 게 아니라서 자르 또는 와루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버전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JDK 버전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컴퓨터 PC에 8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8버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Dependencies라고 해서 의존성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그리고 롬복, 스프링 웹 그리고 타임 리프까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롤 내려서 타임 리프를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검색창에 타임 리프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체크 누르시면 체크된 경로가 이렇게 다 상단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펜던시 4가지 선택을 했어요. 데브툴스, 롬보, 스프링 웹, 그다음에 타임 리프.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시거나 제일 상단에 있는 Selected for Dependencies 얘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업 폴더가 폴더 선택 팝업 창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Generate into this folder 요 버튼을 눌러서 요 경로 안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진행해 주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Successfully Generated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자바 서포트 확장해서 얘도 오픈 눌러서 눌러주게 되면 생성된 프로젝트로 화면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생성된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안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인식하게 되면 좌측 아이콘 메뉴에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아이콘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 아이콘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세팅되었을 때 여기에 이제 인식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고
또 프로젝트 실행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실행시키고 종료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지나면 모든 라이브러리나 의존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 해주고 어,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팝업창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하게 되는 폴더는 소스 폴더에 있죠. 자, 소스 폴더에 메인에 자바 폴더하고 리소스 폴더 여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우리가 간단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까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아티팩트 아이디로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메인 패키지, 그렇죠? 자바 폴더 밑에 com.aloha.hello 라고 하는 메인 패키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룹 아이디를 지정했던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아티팩트 아이디가 그 하단에 또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어서 우리가 기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어, 서버를 실행한 거,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폴더 아래다가 컨트롤러 그리고 그 안에 홈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고요. 또 우리가 뷰 파일을 작성하는 템플릿츠, 리소시스의 템플릿츠 경로에 와서 index.html 이제 메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화면을 간단한 코드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우리가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그리고 겟 매핑 어노테이션 안에 이제 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루트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index.html이라는 뷰 파일이 이제 연결이 되도록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에는 전부 다 작성하지 않아도 코드 조각을 완성해주는 이제 설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getMapping이라고만 작성을 해도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를 거의 완성된 형태로 해서 자동 완성을 진행해 줄 수가 있고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그리고 getMapping 어노테이션 그리고 뭐 모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패키지를 임포트 해와야 되는데 그 임포트를 한꺼번에 할 때에는 VS 코드에서는 Alt, Shift, 알파벳 O를 누르게 되면 Alt, Shift, O를 누르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dex.html 파일도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스 폴더 밑에 메인으로 들어와서 자바 헬로우라고 하는 메인 패키지까지 들어와서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헬로우 밑에 새 폴더 만들어서 컨트롤러 그리고 파일을 만들어서 홈 컨트롤러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서 코드를 간단하게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컨트롤러라고 작성해 주면 네, 컨트롤러라고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getMapping 이라고 작성하면 아래쪽에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자동 완성 키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누르게 되면 기본 이제 getMapping 메소드를 거의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반환 타입은 스트링 그리고 홈 메소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반환 경로는 index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임포트가 자동으로 된 것도 있는데 만약 임포트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축키로 Alt, Shift, O를 누르면 동시에 임포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간단하게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에서 test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컨트롤러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그래서 홈 컨트롤러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index.html 리소시스에 템플릿에다가 새 파일 만들어서 index.html 이렇게 만들고 느낌표하고 엔터 누르면 기본 HTML 코드를 자동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hello spring boot 라고 제목을 작성해 주고요. 나머지 코드들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간단하게 써볼게요. 제가 th, txt라고 입력을 하면 타임리프에서 쓰는 문법들을 자동 완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테스트라고 하는 모델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 또 이 내부에서 th 블록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 블록 안에서 반복문 th each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넘버스 유틸 객체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쭉 해볼 수가 있어요. numbers.sequence 이 메소드에 1부터 5까지 숫자를 만들어서 넘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코드 간단하게만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프로젝트 실행을 해서 실제로 화면이 서버 올라가서 화면 열린 것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스프링 부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우리가 좌측 아이콘 메뉴에서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확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이제 작업 폴더에 있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들을 이제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 중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 실행하는 버튼, 그렇죠? 재생하는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터미널 창에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실행된 프로젝트는 여기 아까 전에 재생 버튼으로 되어 있던 아이콘이 브라우저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로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VS 코드 내부에서 브라우저가 열리는데요. 외부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로 해서 열고 싶다. 그걸 기본 설정하고 싶으면 설정 메뉴에 가서 스프링 대시 브라우저라고 검색하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옵션에 브라우저를 내부 창에서 열지, VS 코드에서 열지, 외부에서 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익스터널로 주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 외부에 있는 브라우저로 바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아이콘 클릭하고 자,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실행하게 되면 보안 경고로 해서 방화벽, 액세스 허용 팝업 창이 나오고요. 자, 액세스 허용 눌러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미널 로그에 다음과 같이 톰캣 스타티드 온 8080이라고 나오고, 네, 스타티드 헬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서버는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스프링부트 대시보드 여기서 이제 실행된 프로젝트는 이렇게 브라우저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VS 코드 내부에서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는데요. 이게 좀 보기가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외부 브라우저에서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에서 내부 브라우저 말고 외부 브라우저로 바로 열고 싶으면 파일 메뉴에서 기본 설정에 설정으로 들어가셔요. 설정에서 이제 스프링 대시보드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하단에 스프링 대시보드 오픈 윗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써볼까요?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브라우저, 이 옵션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대시 브라우저 검색하면 이 옵션 스프링 대시보드 오픈 윗, 이 옵션에서 익스터널로 변경하시면 돼요. 익스터널로 변경하시고 설정 동기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열 때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VS 코드에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봤고요.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나 어떤 질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